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김혜경 여사님은 한복이 제일 너무 잘 어울리세요. 되게 같아요. 단아하고 품격 네. 있어 보이는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작년에 윤석열이 추석 그 메시지 보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약간 이상한 뮤지컬 같은 거 했던 거 아시죠? 맞아요. 사랑만이 필요한 거죠. 막 이러면서 어떤 아기가 막 공 차면 왜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3개월 뒤에 계엄했잖아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 이 두 분 내외가 이렇게 추석 인사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런 게 다시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자매라고. 맞네요. 이지자매. 이지혜, 이지은. 좋은 네. 이름들입니다. 네네. 아니 이렇게 저희 대통령 내외분의 추석 인사 영상을 봤는데 김건희가 또 서울구치소에서 그러니까요. 굳이 추석 인사를 안물안궁인데 안물안궁인데 유정화 변호사의 SNS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두운 터널 무슨 순교자 납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본인은 지지자를 결집할 목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지지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야 니네끼리 나 여기 아직 살아 있으니까 니네끼리 송편 먹지 말고 영치금이라도 좀 보내 이런 거 아닐까. 나 아직 살아 있어. 나를 잊지 말아요.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열사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 터널이 끝날 거라고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 그 터널이 아마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이 될 것이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작년 23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 순방 갔을 때 그 사진이더라고요. 저 뭐야 저. 그때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보자면 그때 그 윤석열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 얘기했었던. 얘기해서 논란이 네.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네. 갔다 하면 사고를 맞아요.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입장을 냅니다. 윤 대통령 완전 무지하다. 이러면서 그때 한참 트럼프 일기에 이란의 핵무기를 제재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란에 보내야 되는 그런 석유 뭐 한 70조 가까이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 9억 정도가 묶여져 있는데 이거 적적하게 합법한 정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정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발언을 나가서 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가 순방에 가면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잘 하지 못해서 항상 맞아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 결정체라고 보였을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김건희가
우리 애국가가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나올 때 그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은 굳이 맞아요. 손을 올리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아하. 근데 그 사진을 지금 올리면서 긴 터널이 어쩌고 뭐 여러분의 응원이다. 네.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동안 있었는지 지금도 무슨 생각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이 집권했었던 3년이 정말 긴 터널이었죠. 그럼요. 네. 보이지 않았던 긴 터널이었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요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두 개 사진은 김건희가 골라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가 잘 나온 사진으로. 본인 얼굴 작게 나온 사진으로 그렇죠. 고른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 이진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체포 적부심 오늘 받는다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봤는데요. 들어가면서도 일단 본인은 굉장히 뭐 이제 그 거의 이 사람도 자기 독립군처럼 투사 같은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국민 주권 국가냐? 라면서 하고 들어갔고요. 예, 일단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후 3시부터 체포 적부심 심사를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저녁 되면 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럴 것 어떻게 보세요? 같습니다. 예, 결과는 오늘 저녁이나 밤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이진숙이 석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이 체포를 한 이후에 이 체포가 불법 부당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불법 부당한 체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이 제대로 경찰 소환에 응하기만 했어도 체포영장이 나올 일도 없었어요. 예. 예, 근데 6번이나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6번이나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은 정말 경찰에서 이렇게 뭐 소환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6번이나 갈 것도 없이 아유, 혹시라도 예.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가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기각될 일은 없을 것이다. 석방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2일 오후 4시 6분 정도에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게 48시간 시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1시간 앞두고 적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 적부심이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체포 시한 그 계산은 멈춥니다. 네, 맞습니다. 더 그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체포 만료 시간이 끝나도 일단 풀려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적부심 심사를 위해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갔다가 법원에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그게 이제 멈춰 있다가 그만큼 그래요? 더 더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민주화운동 하다가 들어가는 줄 알겠어요. 너무 장엄하고 비장한 말투로 막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진숙보다도 내란 속의 윤석열 그 내란에 동조하는 그자들이 또 한 번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자꾸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정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뭐 법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 사사건건 공수처가 뭐 수사건이 없다는 둥 서부지법에서 뭐 재판을 뭐 영장 발부 인정 못 하겠다는 둥 뭐 이러다가 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게 지금 이진숙도 본인이 6차례나 뭐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걸 불응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마치 본인이 무슨 정치적 탄압을 받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사람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또 그만치 않을 그러니까 이진숙에게 공감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과 이진숙 측의 주장이 조금 달라요. 네. 요거 한번 위원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찰 측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번이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좀 자세히 보면 등기로 2번, 일반으로 4번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기 외 팩스, 전화 여러 경로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근데 이진숙 측에서는요. 남편이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등기 우편 수령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우편 4통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 지난 뒤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 일반 우편으로 4번 보내고 등기로 2번 보냈다, 6번 보냈잖아요. 예. 저는 이 얘기 듣고 와 진짜 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 게 보통 경찰에서 6번씩이나 보내지를 않습니다. 안 보냅니까? 보통 3번 보내고 더 이상 소식이 없으면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봐준 거예요. 그리고 아하. 3번을 보내는데 이것도 3번 딱딱딱 보내고 답이 없네 그러면 끝 하고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이거는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고 이럴 때 우편으로 보내고 막 했던 건데 요즘 다 전화로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목적은 이 사람을 체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불러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그렇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단 이제 뭐 이렇게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해서 날짜를 맞춰요. 날짜를 맞추고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으면 사무실에도 전화하고 전화 왔었다고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팩스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우편까지 보낸 거예요. 요즘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 바로 전화하지 누가 편지를 예. 씁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보낸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등기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등기로 보내는데 우편함 받는데 거기에 없더라 얘기를 했잖아요. 등기는 우편함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직접 전달을 합니다. 역시. 네, 근데 이제 뭐 우편물 왔습니다. 뭐 무슨 법원에서 온 아니면 뭐 경찰서에서 온 이거 등기 우편 왔습니다. 근데 안 받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하. 안 받으면 그 문 앞에다 붙여놓거든요. 네, 맞아요.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우체국 와서 뭐 받아가세요. 내일 2차로 또 옵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안 한 받은 거야.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송이 됐겠죠. 반송이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반 우편이라도 보내자 이래서 제 생각에는 4번을 또 일반 우편까지 다 보낸 것 같아요. 이것도 4개 한꺼번에 보내면 안 되고 한 시간을 뭐 한 3, 4일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빨리 해가지고 검찰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안 받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 신청한 거예요. 제가 그럼 볼 때는. 제대로 된 체포영장 청구 맞네. 정말 저는 사정을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오히려 많이 받은 네. 거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네요. 그렇죠. 예. 네. 보통 일반 시민 같았으면 3번 정도 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아, 근데 이럴 수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장관급이니까. 장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특별히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소환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지금 안 온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필리버스터 기관장으로서 필리버스터에 가서 국회에 앉아 있느라고 내가 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요 이렇게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회사를 휴가를 맞아요. 내고 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녁에 갈게요. 그다음에 뭐 주말에 갈게요. 이거 다 받아줍니다. 분명히 그것까지 다 조율을 하려고 했을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안 간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추석 전에 정말 이 수갑 차고 이렇게 막 번쩍 들면서 이게 이재명이 시킨 거야 개딸이 시킨 거야 했잖아요. 저 이거 쇼츠 찍으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준석이 오히려 일부러 체포당하려고. 노렸다. 일부러 노렸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찰에서 가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예.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수갑을 가려줬는데 그걸 자기가 안 일부러 가린 거 안 사진을. 가리기를 원했을 것이다. 아니, 사진 유출했어요. 안 그렇죠. 가린 거 찍어서. 안 가린 거를 원했을 것이다.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가 내년에 대구시장 공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 저는 이 의도라고 봅니다. 아이, 근데 일각에서는 이 체포 시점을 두고 오히려 뭐 이진숙 띄워주기다 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경찰을 이야기하는 게 많았거든요. 아니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봐준 거예요. 어. 6번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팩스도 보내고 뭐 별의별 거 다 보냈더라고요. 예. 경찰에선 체포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체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속시키는 구속.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권성동, 한학자 전부 다 와가지고 다 조사를 받고 조사받은 이후에 구속영장을 쳤죠. 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촉박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분명히 그냥 불구속 상태, 그러니까 체포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이진숙이 그 체포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도 좀 네. 비슷한 의견인데 이게 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현직일 때 체포 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지금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지금 본인이 체포를 당하고 수갑을 차고 온 그렇죠. 언론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탄압을 받는다. 그렇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한껏 고무되어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들고 사실 이게 진짜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꾸 막 국무회의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대들고 국회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을 쓰면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자질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본인이 엄청난 존재라서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게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저렇게 수갑 찬 그 원래 가려지는 담요 같은 그 네, 네, 네. 남색 있잖아요. 그거 빼고 저 사진을 직접 아마 유출을 했을 겁니다. 굳이 그래서 피해자 저는 코스프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 수갑을 앞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되고 뒷 수갑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번쩍 들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뒷 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도주 우려와 그다음에 자해 우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 수갑을 채우는데 저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고 하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뭘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멱살을 그럼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그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뒷 수갑을 채워야 된다. 앞으로는 뒷 수갑을 채워야 된다. 네, 앞으로는 네. 앞수갑이 아니라 뒷수갑을 채워야 된다. 국민의힘이 요거를 아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또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영등포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게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일단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 불출석 사유서를 실제로 보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진숙 측에서 우리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근데 왜 우리 체포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보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자기들도 부분이네요. 그냥 이렇게 우편으로 띡 보내놓고 받았는지 확인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출석 사유서 나 이래서 안 가, 이래서 안 가라고 하면 경찰은 뭐 평생도록 조사를 못하는 거죠.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는데 보통 서류에 다 편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숨겼을 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걸 국힘에서 어떻게 아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류 자체는 수사 서류이기 때문에 경찰, 검사, 변호사도 볼 수 없어요. 판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유출을 해가지고 야 여기에 불출석 사유서가 없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찔러봐라고 누군가 말을 해줬거나 누군가 보고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네. 그냥 확인되지 않은 걸로 그냥 일단 던져보자라고 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그 누가 유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검사를 잘 못 믿긴 합니다. 예.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변호사 측에서 알 수 없는 서류거든요. 사건 서류예요. 사건 서류이기 때문에 기소가 중간 되면 단계에서 누군가가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내지는 그렇죠. 그냥 국힘에서 그냥 확인도 안 해놓고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일단 주장을 하고 보는 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을 할 정도면 확인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네. 중간에서 유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야 여기 없던데. 근데 저는 그것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보통 이제 다 편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편찰하도록 돼 있는데 편찰을 안 했다라면 그거는 제대로 이 서류가 검찰청에 가기 전까지 제대로 도착을 안 했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였던 거죠. 이거를 변호사가 알 수는 없군요. 아니 근데 변호사-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네.
아니 이진숙이 뭐라고 이걸 뭘 숨깁니까? 왜 아하. 숨겨줍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랄까 불출석 사유가 왜 이걸 숨기고 이진숙을 위해서 뭘 조작을 할 이유가 경찰에는 그렇죠. 네. 전혀 없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진숙이 지금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잡혀가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장 나가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이것도 본인의 의도적으로 6번을 안 받고 그리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한 어떤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마침 이진숙도 의도하지 않게 추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별로 뉴스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제가 돼서 더 지금 호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사실 이진숙이 그러든지 말든지 대구시장에 나가든지 말든지 누가 신경이나 쓰고 누가 이진숙을 뭐 그런 급으로라도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게 뭐라고 이걸 숨기고 조작을 한다? 이건 국민의힘 진짜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아, 국힘이 너무 나갔다. 예, 그 국힘의 당대표가 영등포 경찰서를 찾았는데 코몽이 아빠님이 야당 관계자도 아닌 이진숙을 왜 대변하러 경찰서장까지 만나느냐. 국힘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국힘에서 이제 대구시장 공천받으려는 후보들은 되게 찹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이진숙이 이렇게 보수의 여전사로 그다음에 정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이미지를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힘이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참 찹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대구시장 이제 나가려고 했던 다른 후보들이 그냥 삭잡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고담승리님께서 10,000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경찰, 검사, 판사까지 다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예.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당연히 다 각하가 될 겁니다. 수사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요. 자범들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진짜. 아니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러니까 나름 국가에서 녹을 먹은 사람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법 체계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검사를 한 평생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위헌법률 심판, 뭐 재청 신청도 하고 이의 제기하고 뭐 체포적시 부시면 온갖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거의 방해 수준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네. 게 굉장히 찹찹하다. 아하. 이지은, 황당하다. 이지혜 여전사. 설이 최수정님께서 댓글에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이진숙 혐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변호사시니까 네. 지금 뭐 보수 유튜브 나가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거, 그다음에 네. 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한 거, 요게 맞습니다. 있고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권을 비판한 네. 그 혐의도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의 그 혐의인지. 사실은 이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요거는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징계나 감찰 조사나 징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요 좋아요도 못 눌러요. 정치와 관련된 거에 좋아요 누르면 다 징계 사안이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경찰관이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그 밑에 멸공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중징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게 중징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다른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은 어디 극우 유튜버 나가가지고 민주당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좌파 집단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찰을 한 다음에 경고를 줬어요. 너무 약한 제일 약한 거거든요. 거잖아요. 가장 약한 거죠. 네. 주의 경고. 이렇게 약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경찰관과 일개 경찰관과 이 장관급의 사람의 그 무게감은 다르죠. 무게감, 네. 파급력 이런 것도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경찰관인지도 몰라요. 인터넷에다가 멸공 썼고 좋아요하고 이런 데도 다 중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본인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라든지 뭐 징계와 관련된 기준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중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원은 당시에 선거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우리가 좀 더 다시 좀 살펴보자고 하면 감사원은 사실 정치적인 중립 기준에 따라서 주의를 준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뭐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개 공무원들, 일선의 공무원들은 정말 SNS 좋아요만 눌러도 뭐 굉장히 특정 중징계를 단어만 눌러도 그렇게 징계를 받는데 이렇게 더 그 방통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관급 자리인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더 엄격히 기준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이렇게 적은 주의의 뭐 처분을 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죠. 감사원의 처분도 바람직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맞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맞습니다. 근데 예. 그때도 또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 보면 국회법 127조에 따라서 5달 안에 그러니까 3달 하고 2달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안에 감사원의 그 결과를 내놔야 됐었어요. 그때가 4월 13일이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윤석열이 뭐 체포되니 많이 뭐 다시 풀려나니 아직 뭐 그런 상황이라서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런 감사원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또 등 떠밀리듯이 감사원 결과를 내놨는데 그것조차도 주의였다라는 것이 좀 네. 그 이진숙이 지금 매화님께서 컴퓨터 파쇄한 거 이거는 죄 안 묻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 궁금한 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칠까요? 저희가 지금 이진숙 혐의에 대해서도 봤었고 매화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파쇄 혐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때는 구속까지 쭉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컴퓨터 파쇄라든지 이런 건 증거인멸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안 나온 걸로 봐서 앞으로도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혐의의 상당성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은 칠 거라고 봅니다. 구속영장,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구속영장을 칠 만큼의 그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요 사실은 얘기는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뭐 내란도 아니고 그다음 매관매직하거나 엄청나게 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 출석을 했으면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를 잘 했으면 구속영장까지는 안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6번이나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으로 갈 때는 그 기본적인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거기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라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구속까지 칠 것이다, 경찰이. 네, 구속까지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법카 유용 사건. 예.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사건이 좀 더 중대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구속영장도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그걸 있지 기다려 볼 않나? 만도 그럼요. 하다. 네네. 예, 그게 더. 그래서 예. 이진숙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무슨 보수 여전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사실 이 구석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건으로 자기가 보수 여전사 그러니까 불법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빠져나가게 될까봐 그냥 그저 빠져나가게 되는 여론몰이를 막 계속 하는 것일까봐 그런 걸로 비춰질까봐 뭐 그런 게 좀 계속 우려가 그렇게 되긴 하고 합니다. 있죠. 네네네. 물타기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카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기만 하면 구속이 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초했다고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부러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예. 수갑찬 모습을 보여야지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제 좀 막 지지자들 결집하면서 아니 이런 이진숙을 우리가 구해야 돼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랬다면 정말 질이 나쁜 그럼요. 사람인 거죠. 네, 네. 예, 그걸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지은 죄를 좀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